쓸모아. 트럼프가 결국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3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주한미군 전부를 계속 주둔시키는 게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그건 토론해 볼 수 있는 것이라며 나는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 나는 양쪽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둔하려면 한국은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의 말은 지금 원하는 돈을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은 4차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나온 말이어서 더 강한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트럼프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나토에게까지 엄청난 방위 분담금을 요구하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초 나토가 뇌사에 빠져 있다고 미국의 리더십을 대놓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를 견제하려 만든 나토가 이젠 러시아와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트럼프가 요구하는 화해의 제재에 프랑스는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나토에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압박하자 독일의 국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3일 독일 여론조사기관 유고프가 실시한 조사에서 독일 시민 55%는 나토에서 미국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할 수도 있다는 의사까지 밝혀지자 국내에선 또다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오래전부터 우리 국민들의 핵무장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높았습니다. 한국갤럽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핵무장을 찬성하는 국민이 평균 60%였습니다. 한국은 지금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과학자연맹의 2015년 보고서를 인용하여 한국은 24개 원자로 제처리 물질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면 핵탄두 4,300개 이상을 제조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국을 더 이상 핵 위협에서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핵 개발에 착수했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결국 포기했다는 증거들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를 무리해서 추진하려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떠나는 것을 보았고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한 미국은 이를 만회하려 중국과 긴장을 완화시키고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감축시키려 한 것입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도 언젠가는 미국에게 버림받을 게 아닌가라는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당시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북 옵션으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용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는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를 막지 않겠다는 뜻을 미국 관리들이 중국 측에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입니다. 국내에선 오래전부터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사례로 드는 국가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과거 수에즈 운하를 점령하고도 핵무기를 가진 미국과 소련의 협박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2차 중동 전쟁 당시 영포 연합군은 다 이긴 전쟁을 소련의 핵무기 위협에 굴욕적인 철수를 했습니다. 이에 영국이 미국의 지원 아래 핵 개발에 성공했고 프랑스도 핵 개발을 하려 했으나 미국과 영국이 이를 견제했습니다. 이는 프랑스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프랑스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온 국민이 단결하여 조국의 핵무장을 응원했습니다. 결국 국방비의 25%를 투자하며 프랑스는 핵 개발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만약 프랑스가 국제적 제재가 두려워서 핵 개발을 포기했더라면 지금 같은 위상과 발언권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감수해야 하는 장벽들이 너무나 큰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즉시 전 세계가 한국을 제재하고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출 지향적인 한국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과 가장 무역 교류가 많은 중국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에는 우라늄 강산이 없기 때문에 핵 연료를 수입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의 핵무장을 불러오고 대만까지도 핵무장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두려워해 이 때문에 부당하게 엄청난 방위비를 지불하는 것은 온 국민이 원치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그 어떤 위협 앞에도 당당하게 임하며 안보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대책들을 찾아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 스드멍이었습니다.